자, 페이퍼 2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인이 나오죠. 자, 인이 뭔지 모르면 섹션 그 데이터북을 찾아보면 됩니다. 인은 15번이에요. 원자번호. 자,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고요. 오비탈 도표를 그리시오. 자, 여기 지금 보면 오비탈을 직접 그려주라고 하죠. 자, 그 주기율표를 보고 하면 됩니다. 처음에 지금 얘가 전자가 15개니까 1s2, 2s2 그리고 2p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2p 적고 이렇게 3개 그려주면 됩니다. 자, 2p xyz죠. 하나, 둘, 셋 원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고. 자, 15번이니까 또 더 그려줘야 되죠. 3s, 3p죠. 하나. 그러니까 홀전자가 제일 많아져야 되니까 훈투 법칙.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죄송해요. 지금 잘못 그렸습니다. 하나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다이아그램으로 요렇게 나타나라고 하면 레이블하고 화살표로 전자 표시하면 되고요. 만약에 또 얘를 그냥 적으라고 하면 얘를 1s2, 2s2, 2p6, 3s2, 3p6 요렇게 적어도 되고 얘를 한꺼번에 다 적어도 되죠. 얘는 그러면 10번 네온이 되겠죠. 네온 3s2. 자, 제가 지금 계속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3p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압축적으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 두 번째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주양자 수가 2죠. 근데 여기에 오비탈 유형이 오비탈의 모양이 다른 게 있습니다. s 오비탈이랑 p 오비탈이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s 오비탈은 구형이죠. s 오비탈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p 오비탈은 R형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p 오비탈은 만약에 주양자 수가 같으면 얘가 2p인데 방향이 다르죠. xyz 아무 방향이나 그리면 되는데 y가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밑에 p 오비탈이라고 레이블을 그리면 됩니다.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죠. 2px, 2py, 2pz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근데 ES, EP는 누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EP가 높죠. 그러니까 다전자 그러니까 수소 말고 수소는 전자가 하나고 나머지 다전자 원자에서는 같은 주양자 수가 같더라도 오비탈이 부양자 수가 더 큰 거. 자, P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비스무트가 뭔지 우리가 몰라요. 괜찮아요. 주기율표를 보면 됩니다. 자, 질소가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15족이에요. 15족인데 얘가 질소가 2족인데 얘가 족 아래 지금 저도 몇 족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이렇게 비스무트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족이 같을 때 지금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1 이온화 에너지 이거는 페이퍼 1A에서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트륨이 있으면 기체 상태에 나트륨이 있다. 기체 상태에 나트륨이 있는데 이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떼낼 때 자, 이때 전자는 가장 최애각 전자가 되겠죠. 이때 항상 얘네들은 흡열 반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전자를 떼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 최외각 전자를. 근데 얘가 같은 족일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얘네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있으면 이게 가장 바깥에 최외각 전자 또는 뭐 원자가 전자예요.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인데 뭐 얘는 지금 플러스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할까요? 11번 나트륨. 그럼 얘는 플러스 11일 거고 여기 전자가 2개, 8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있겠죠. 그러면 항상 원자 핵이랑 전자 사이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죠. 정전기적인 인력. 자, 영상 다 안 봐도 됩니다. 본인이 아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넘어가도 돼요. 예. 그리고 좀 이따가 이 파일도 뭐 이렇게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뭐 어쨌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정전기적 인력 F는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R 제곱분의 Q1, Q2죠. 그 중에 이제 뭐 이거 하나가 이 원자 핵의 유효 핵전하, 그냥 핵전하가 아니고 진짜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가 가로막아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왜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가? 아래로 갈수록 얘네들이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자,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는 핵과 최외각 전자 사이의 인력이 줄어들죠. 예. 근데 요렇게만 적으면 이거 1점만 인정되거든요. 그럼 2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약간 이거는 한국식이에요. 우리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아래로 갈수록 최외각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n 값이 얘는 첫 번째가 n이 1이고 n이 2고 n이 3이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존재한다. 또는 에너지 준위 대신 전자 껍질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대신에 핵과 최외각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얘들이 좀 원하는 답은 요거 같아요. 요거 1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요렇게 되면 우리가 차폐 효과 또는 가리움 효과라고 했죠. 내가 콘서트 갔는데 앞에 머리 큰 애들이 많으니까 가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폐 효과가 커지는 거야. 전자 껍질이 많아질수록. 요렇게 적어도 되고 똑같은 말로는 차폐 효과가 커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핵과 최외각 전자 사이의 인력이 줄어든다.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우리 정합시다. 요렇게 적을까요? 요런 식으로. 근데 밑에 거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2점을 줍니다. 약간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 약간 1점짜리는 하나 적는 것 같고 2점짜리는 2개 적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개를 계속 풀어보니까 좀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계속 이게 하나의 문제에 3개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겁니다. 자, 인이. 자, 질량이 줬어요. 자, 제한된 산소 공급에서 연소되었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이 산소랑 만났대요. 인이. 자, 뭐 잘 몰라요. 어쨌든 산소랑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인이랑 뭐 산소가 이렇게 생겼겠죠. 뭐 숫자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게 뭐 산화물이겠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밑에 적어요. 우리 인의 질량이 7.75g이다. 그런데 산화물의 질량은 13.75g이다. 당연히 산화물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산소 질량도 빼면 되겠죠. 13.75에서 7.75.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 뭐 많이 했죠. 자, 여기 인에 있는 원자 수를 계산하시오. 자, 자료집에 섹션 2, 7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N은 몰수는 만약에 질량이 나오면 우리 W 보통 M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정 안 되면 거기 데이터북에 있어요. 질량
그러면 뭘로 나눠주냐?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몰 질량은 데이터북에 주기율표 보면 되죠. 또는 사실은 요거는 지금 문제랑 관계없는데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부피를 줬다. 세제곱 데시미터. 그러면 그 당시에 몰 부피를 주면 되죠. 세제곱 데시미터 퍼 몰. 자, 죄송합니다. 이 몰 질량이 그램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해요. 그램 퍼 몰. 근데 얘는 항상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 기체 상태의 분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고체 액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아보가드로수 배웠죠. 예를 들어가 개수를 줬다. 개수. 자, 개수를 대문자 n으로 할게요. n. 그럼 몇 개다. 그럼 뭘로 나누면 되느냐? 아보가드로수 na 개퍼몰. 사실 IB에서는 개퍼몰이라고 안 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개라고 하는 거를 따로 단위를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빼고 그냥 몰, 퍼몰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지금 원자수를 계산하라고 하죠. 원자수.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거 몇 개인지. 그러려면 아보가드로수는 알죠. 그럼 본인이 뭐를 알아야 될까? 몰수를 알아야겠죠. 근데 몰수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 내가 지금 질량을 가리켜 줬죠. 그럼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 어떻게 적어야 되나? 한꺼번에 적읍시다. 원자수는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사실 이런 건 안 적어도 다 답은 맞아요. 그럼 일단 몰수를 알아야겠죠. 자, 내가 질량을 출제자가 가리켜 줬다. 그러면 주기율표상에 인의 몰 질량 그 계산하면 되겠죠. 보면 되겠죠. 30.97 g per 몰. 그럼 몇 몰인지 나오죠. 근데 몇 개인지 보래. 그러면 1몰에 몇 개야?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되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per 몰. 그러면 계산하면 몰 없어지고 그램 다 없어지니까 계산하면 1.51 곱하기 10의 23승. 저는 그냥 개라고 했는데 또 뭐 IB는 개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요거 적으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죠. 실험식을 결정하래요. 우리가 2학년 때 1학기 때 배웠는데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적었는 거 그대로 적을게요. 자, 인이 있어요. 근데 산소랑 만났어요. 그래서 산화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정확한 원자의 개수비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질량을 알거든요. 13.75g 가리켜 줬어요. 그러면 산소는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빼면 되죠. 13.75에서 7.75 빼면 6g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실험식이라는 거는 아주 최소에 있는 최소 정수비죠. 원자들의. 그럼 몇 몰인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인의 몰수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인의 몰수는 자, 질량 7.75g. 그 다음에 몰 질량 30.97 g per 몰. 그러면 0.25 몰 됩니다. 자, 산소도 해볼까요? 자, 산소. 자, 산소의 몰 질량 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O2라고 몰 질량을 32 적으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이 안에 있는 O가 몇 개인지 몇 몰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산소가 6g이죠. 그러면 이 산소 자체 O2가 아니고 그냥 O의 몰 질량은 16이죠. 네, 32 아닙니다. 계산하면 0.375몰. 자, 그 다음부터 별거 아닌데, 자, 그러면 얘의 최소 정수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P 대 O, 얘네들이 0.250 대 뭐 0.37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최소 정수비로 계산할 때는 뭐를 하나를 1로 두면 되거든요. 더 작은 숫자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0.250분의 0.250 양변에 똑같이 0.250을 나눠주면 되죠. 0.375 그러면 1대 자, 얘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1.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쓰면 안 되죠. 정수로 나타내야 되죠. 2대 3이죠. 그러므로 산화인의 실험식은 P2O3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났네요. 자, 또 봅시다. 자, 그래서 산화물이 자 형성된 산화물. 자, 분자식을 결정하래요. 자, 실험식이랑 분자식이 다르죠. 실험식까지 했어요. 자, 이 친구의 실험식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했는 P2O3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분자식량이 219.88이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천천히. 자, 실험식에 P2O3. 그러면 산화인의 실험식량은 다 더하면 되죠. P랑 O랑 30.97 곱하기 2, 16.00 곱하기 3는 109.94. 그런데 분자식은 이거래. 그러니까 분자식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자식량을 219.88을 109.94로 나눠주면 2가 나오죠. 그러므로 분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P4O6 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 인산화물 우리가 구했는 P4O6 녹는 점이 이만큼이래요. 사실 켈빈으로 보이면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럼 데이터북 있죠. 자, 얘를 섭씨 온도로 바꿔주세요. 296.9에다가 273.15를 빼면 23.75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사실은 고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녹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온에서도 얘가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녹는 점이 낮은가? 이걸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유를 요약하래. 그럼 본인이 자, 봐봐. 일단은 이 구조는 우리가 뭐냐 하면 구조는 쉽게 말해서 우리 화학 결합 배웠죠. 그거 얘기하면 되죠. 구조와 결합이니까. 자, 같은 비금속이네요. PO니까. 얘는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인데 우리가 공유결합인데 지금 녹는 점이 낮아. 그 말은 이 친구는 거대 분자 결정, 거대한 그 공유 결정 아니죠. 이 친구는 분자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분자간 인력이 어떨까요? 분자간 인력이 아주 약하다. 예,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상황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인 물질이 있고 분자가 아닌 물질이 있죠. 분자인 거 예를 들어 CH4 이런 거 CO2 I2 이런 친구들은 분자 결정이죠. 보통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자가 아닌 친구도 있었죠. 우리가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친구들은 분자 결정이 아니고 거대 네트워크입니까? 거대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탄소 결합을 다 끊어야 이렇게 녹기 때문에 이건 분자간 인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게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라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아주 높죠. 아주 높다. 요 정도. 분자간 인력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볼까요? 이 친구 있죠. 자, P와 O는 서로 그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쌍극자입니다. 쌍극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간 인력 중에 어쨌든 런던 분산력도 있지만 쌍극자 인력도 있죠. 하지만 쌍극자 인력도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와 인의 결합성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도 자료집의 섹션 9랑 17을 보면 되거든. 9가 뭐냐 하면 삼각 도표입니다.
이온성이랑 공유성이랑 금속 성질 있는 거. 17은 뭐냐 하면 전기 음성도거든요. 또 섹션 글 잘 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산소의 전기 음성도 3.4 찾으면 돼요. 인의 전기 음성도 2.2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값 계산하면 되죠. 다 거기 식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되죠. 2.8. 자, 이들의 차이 1.2. 자, 차이는 그래도 조금 작은데 그나마 근데 평균값은 좀 큰 편이죠. 왜냐하면 둘 다 비금속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표시를 하시면 공유 결합이긴 한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극성 공유 결합. 자, 아직까지도 문항 1번이 끝이 안 났네요. 자, 한 문제 하고 쉬어야겠어요. 자, 인의 또 다른 화합물 포스핀. 얘는 독성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요. 포스포늄 이온. 왜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얘를 형성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주기율표를 보시고 주기율표 P가 15번이잖아. 그럼 항상 같은 족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인 위에 2주기에 누가 있어요? 7번 질소죠. 그럼 본인이 뭐를 배웠냐 하면 NH3. 근데 얘가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이 되죠. 이거 수용액상에서. 이거 뭐죠? 자, 이거 결합 한번 볼까요? 자, 암모니아 N은 8세개 HHH 비공유 전자쌍 한 쌍. 근데 얘가 자, H 플러스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전자를 한 개 한 개 줄 수가 없어. 수소 양이온은 지금 없으니까 전자가. 그래서 얘가 한 쌍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주죠. 그래서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대갈록 이런 것도 표시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이런 결합을 뭐라 그래요? 베이결합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지금 결합 유형들을 명시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단 답은 이 얘네들 사이에 얘는 뭐예요? 그냥 공유결합. 또 세 개라고 안 적어도 답은 인정됩니다. 이렇게 갈로로 돼 있어요. 마크 스킴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슨 결합이 있어요? 베이결합이 있죠. 한 개의 베이결합. 자, 얘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올 만한 게 자, 본인들이 분자 기하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전자도매인 전자 영역이라고 합시다. 전자 영역 기하. 그 다음에 분자 기하.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자 N에 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을 다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면체죠. 하지만 분자 기하는 비공유 전자쌍은 빼죠. 그럼 얘는 삼각불. 또 얘는 또 뭐도 나올 수 있냐 하면 NH3 플러스가 선생님 지금 pH4잖아요. 그 똑같죠 어차피. 자, NH3 죄송해요. NH3가 뭐 기체가 수용액 물에서 녹았어요.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OH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얘는 산연기 중에 뭐예요? 얘는 지금 H 플러스를 받았죠. 자, 요거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연기, 브랜스테드로울이 연기. 왜? 그럼 왜라고 물어보면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받게. 그러면 얘는 뭐예요? 거꾸로 얘는 산이죠. 산 H 플러스 주게. 그러면 나머지 얘 연기, 산, 연기. 자, 이렇게 표시한 것끼리 짝산 짝연기. 네모 표시한 것끼리 짝산 짝연기.
또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이 NH3나 또 우리가 유기화합물 배울 때 이렇게 아민 배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 다 마찬가지예요. 얘나 어쨌든 수용액 속에서 이 아민도 염기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무조건 들어가면 처음에 비해서 pH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염기성이니까. 뭐 염기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 자, PCl3. 우리 아까 전에 NH3랑 똑같은데요. NH3랑. 자, 얘 루이스 계산식 참 이게 그냥 좀 진짜 이 나쁜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번역이 돼 있네요. 루이스 구조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N도 똑같잖아요. N8 하나고 8 3개고 죄송해요. 비공유 전자쌍 2쌍이고 수소 8 하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P도 똑같겠죠. 족이 같으니까 15족이니까. 그리고 CL은 8이 하나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죠. 자, 이게 사실 잘 모르겠으면 이건 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다 안 할 거예요. 그러면 P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본인은 요것보다 제가 요런 식으로 요거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설명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구조식 어떻게, 루이스 구조식 어떻게 표시하는지 잘 알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 루이스 구조식 표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PCl3다. 그러면, 자, 전체 전자 개수를 이제 우리가 다 표시를 해야 되죠. 자, P 같은 경우에는 15족이니까, 자, 체각 전자 개수만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5개. 자, CL3니까 CL은 체각 전자가 7개죠. 그러면 7, 3, 21. 그러면 26개가 되겠죠. 얘를 이제 배분을 하는 거예요. 배분을, 전자를 26개를. 근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일단은 단일 결합으로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 안 해.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단일을 이중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지금 총 26개예요, 전자가. 자, 항상 중심 원자를 봐야 됩니다. 중심 원자는 그냥 P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P 줬고, 자, CL. 그럼 봐봐. 자, 얘를 CL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총 전자가 지금 26이죠. 자, 이거를 쌍으로 표시합시다. 자, 이거 개수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얘를 2로 나누면 13쌍이죠. 그러니까 선이 13쌍이 돼야 되는데, 뭐 선이라고 안 하더라도 이 13쌍 중에서 벌써 선을 이렇게 3개 그렸죠. 3쌍. 그럼 전자쌍이 10쌍 남은 거야. 그럼 10쌍을 마음대로 배부해 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우선순위는 가지에 있는 원자부터 옥텟 규칙을 맞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원자를 표시하면 돼요. 그럼 가지에 있는 원자가 지금 CL이죠. 자, CL이 지금 얘가 지금 이게 6선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되면 지금 10쌍 남은 것 중에서 지금 또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으로 1, 2, 셋, 총 다 하면 9쌍이죠. 그럼 1쌍 남았죠. 그럼 1쌍은 어디 해주면 될까요? 여기 중심 원자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심 원자의 옥텟 규칙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1쌍, 2쌍, 3쌍, 4쌍. 예, 옥텟 규칙 만족하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 지금 제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본인이 알면 넘어가도 됩니다. 자, 갑자기 사실 얘는 너무 쉬워서 더 잘 나올 만한 게 있거든요. 자, 뭐가 더 잘 나오냐 하면, 잠시만요. 아이고, 어디 갔지? 제가 이거를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